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상당히 파격적인 기자회견이었어요. 물려주지 않겠다. 네. 지금까지 다 물려받았는데 승계 문제 다시는 삼성에서 일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노조 경영도 종식하겠다. 노조 활동 존중하겠다. 이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준법 감시 기관이 말하자면 제시했던 4가지 조건들, 시민사회 소통이라든지 승계 문제, 무노조 문제, 그리고 준법 감시 기능의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2015년으로 올라가요. 결국 제일모직하고 삼성이 같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재용을 총재로 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다. 그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제 금융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제 최순실 사건에서도 뇌물 액수를 대법원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제안한 게 준법 감시 기관을 만들라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올해 1월 달에 출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 지금 이 자기 아이들 문제를 언급하는 배경이 바로 승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계와 관련된 준법 감시 기관의 말하자면 입장들을 내가 반영한다. 다시 말하죠. 파기환송심의 재판부의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준법 감시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지금 4년 이상 다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재판부의 근거를 지키고 있다. 또 그 원인이 되었던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의 원인이 되었던 승계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 이후로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잘라서 스스로 밝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서는 1993년 이건희 회장이 이른바 그 유명한 발언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라는 선언급에 비견될 정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93년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라고 얘기했던 것 오랜만에 보네요. 그때는 참 젊었군요.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봐.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이 됐다라는 결과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장영 교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만류를 했었다면서요? 내부에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가 제시한 4가지를 다 수용했다. 이게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의 사과는 뭐 이렇게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했다라는 데 좀 긍정적인 의미를 두는가 하면 과연 저 말이 과거에 뭐 이건희 회장도 그런 일을 했었고 등등의 또 과거 사례를 가지고 과연 실천이 될지라는 의문보도 함께 나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삼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오너 리스크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오너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게 삼성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너 경영 체제가 무너지면 과연 지금의 삼성이 그대로 건재할 것이냐. 그랬을 때 만약에 타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또 타격이 있을 만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는 지금 감히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분위기라면 오너가 앞장서서 기업을 경영할 때 분명히 얻는 이득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지금 많이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경영권이 오너 자녀들에게 승계가 되는 게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혹은 이건 무조건 나쁘다. 저는 이렇게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맞죠. 오너 경영을 하게 되면 장기 미래 비전을 계획을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계속 단기적으로 경영자가 바뀐다 그러면 누가 장기 플랜을 짜겠어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 예를 들어 20년, 30년짜리 계획을 했을 때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승계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도 사실은 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들이 일선에 나선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오너가 나섰다는 부분이 이례적이었다라는 거 의미를 좀 두고 그리고 온 국민이 이렇게 젊은 오너 창업주의
아들이 나와서 내 자식에게는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과거의 발언과는 듣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첫 직장이 삼성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2000년에 입사해서 여기 그때 본사가 이쪽이었을 때 광화문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처음 입사하자마자 들었던 삼성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가 지금 그거였어요. 신경영 발표.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 네, 그 일본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보고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굉장히 전설처럼 이러면 삼성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도 그렇게 멋있게 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발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좋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결정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실천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증권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너 리스크 굉장히 많이 이제 민감하게 들었다.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삼성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제 시스템 회사로 넘어가서 오너가 있든 없든 이게 직원들이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너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으로 좀 더 투명하게 가서 정말 미래에서도 또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좀 이제 사과를 한 거는 맞고 이제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책임 경영, 실천 경영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저도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때문에 증권회사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4조 5천억의 차명 계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2년이 지나 봤을 때 그때 이행했던 약속들이 지켜졌느냐. 그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이 또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아마도 다른 있던 재벌 그룹에서도 이제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이 뭔가 다른 재벌 그룹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좀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